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자료는 좀 특별합니다. 2025학년도 1학기 수석교사 제한 수업, 여기에 대한 참관록 17개를 AI가 분석한 리포트인데요. 네. 이게 실제 교실에서 하이러닝 같은 에듀테크 플랫폼이 진짜 어떻게 쓰이는지, 그리고 학생들 배움이나 교사 역할, 또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자료예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이번 분석을 통해서 참관하신 선생님들이 뭘 중요하게 보셨는지, 또 뭘 배우고 느끼셨는지 좀 살펴보고 앞으로 에듀테크 활용 수업이 어딜 향해 가야 할지 그 실마리를 찾아보는 게 목표입니다. 자, 바로 시작해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정말 흥미로운 분석인데요. 먼저 참관 교사분들이 수업 보시기 전에 역시 제일 궁금했던 건 하이러닝 플랫폼 자체, 이걸 어떻게 쓰는지였어요. 아, 역시 활용법. 네, 구체적으로 뭐 자료 제작이라든지 디지털 교과서 사용법, 또 학생들 참여는 어떻게 시키는지 이런 아주 실질적인 부분들이요. 네네. 물론 일부는 AIDT,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나 아니면 협력 수업 설계, 뭐 특정 교과, 미술이나 수학 같은 데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도 있으셨고요. 그럼 실제 수업에 딱 들어가 보니까 학생들 반응은 어땠나요? 기대했던 것만큼 에듀테크를 잘 썼어요? 보고서를 보면 기대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. 학생들이 뭐 크롬북 같은 기기를 아주 능숙하게 쓰면서 수업 참여율이 눈에 띄게 높았다고 합니다. 오, 참여율이 높았다. 네. 특히 인상적인 게 뭐랄까 소외되는 학생 없이 다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었다는 평가가 많았어요. 아, 그게 중요하죠. 그렇죠. 단순히 기기만 막 쓰는 게 아니라 디지털 교과서에 밑줄도 긋고 뭐 형광펜 표시도 하면서 내용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모습도 보였다고 하고요. 그냥 재미로만 끝난 게 아니라 정말 학습 효과로도 이어진 건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점이 디지털 도구가 이해도를 실제로 높였다는 건데요. 예를 들면 구글 어스로 실제 지형을 확인하거나 나 직접 보면서. 네, 아니면 워드월 같은 게임 형식 툴로 개념을 반복하는 거요. 이게 효과가 좋았대요. 게임처럼 하니까 더 집중도 잘 되고. 맞아요. 그리고 또 오늘 나는 행복한가? 뭐 이런 질문처럼 배움을 자기 삶하고 연결시키는 활동도 있었고요. 아, 삶과의 연결. 네. 그리고 개별 학습하고 나서 모둠 활동으로 가고 그걸 또 클래스보드로 집에서 복습하게 하고 이게 뭐랄까 학습에 이렇게 점프하는 느낌? 그런 학습의 점프가 일어났다는 분석은 정말 중요한 부분 같아요. 단순히 기술을 쓰는 걸 넘어서 학습의 어떤 심화, 확장까지 이끌어낸 거네요. 바로 그거죠. 기술이 이렇게 학생들 학습 방식을 바꾸니까 자연스럽게 교사 역할에도 변화가 있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교사는 이제 더 이상 지식 전달에만 머무르지 않게 되는 거죠. 교실을 이렇게 쭉 도시면서 기기 사용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 개별적으로 도와주고 네네, 한 명 한 명. 네, 그리고 하이러닝 대시보드 있잖아요. 그걸로 학생들 개개인 학습 과정을 실시간으로 딱 보면서 맞춤형 피드백 주고 지도하고 진짜 그야말로 학습 조력자 역할이죠. 아, 옆에서 도와주는. 그렇죠. 그리고 학생들이 질문하면 바로 답을 딱 주기보다는 스스로 좀 생각하고 같이 토론할 시간을 주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고 하고요. 그런 환경이면 학생들끼리의 관계도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. 네,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확실히 눈에 띄었대요. 특히 모둠 활동할 때요. 학생들이 서로 막 가르쳐주고 배우고 또 질문도 하고 이런 모습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났다고 합니다. 아, 또래끼리 배우는 거. 네. 참관록에서는 그 TTT 방식이라고 아시죠? 학생들이 먼저 텍스트 보고 그다음에 팀끼리 토론하고 마지막에 교사랑 정리하는 거. 이 방식이 학생 간 협력이나 소통을 만드는데 되게 효과적이었다. 이런 언급도 있었습니다. 와, 정말 생생한 경험을 하셨네요. 그래서 그런지 참관하신 선생님들 인식에도 좀 변화가 있었다고요? 그렇습니다. 많은 선생님들이 하이러닝 같은 에듀테크가 수업을 훨씬 덜 지루하게 그리고 자기주도적으로 만드는구나. 학습 목표 도달에도 효과적이구나. 이걸 직접 확인하신 거죠. 직접 보시니까. 네, 특히 좀 놀랐다는 반응이 디지털 교과서로도 충분히 깊이 있는 읽기 활동 같은 게 가능하다는 점이었어요. 아, 보통 디지털은 좀 훑어본다고 생각하기 쉬운데. 맞아요. 그런 편견을 좀 깬 거죠. 그래서 참관하고 나서는 나도 하이러닝 도입해볼까? 이런 망설임이 좀 줄고 내 수업에도 적용해보고 싶다. 이런 도전 의지가 생겼다는 의견이 많았어요. 가능성을 본 건데 동시에 또 새로운 고민거리도 생겼을 것 같은데요? 네, 정확하십니다. 긍정적인 경험과는 별개로
아, 이런 건 좀 더 알아봐야겠다. 이런 숙제들도 느끼셨는데요. 어떤 것들이었나요? 예를 들면 하이러닝의 아주 구체적인 기능들, 뭐 기존에 쓰던 PDF 자료를 어떻게 잘 올릴까? 아니면 AI가 학생 수준 진단해서 맞춤 문제 준다는데 그건 어떻게 쓰는 건가? 이런 것들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셨고요. 네네, 디테일한 부분들. 그렇죠. 그리고 학생들이 탐구한 결과 있잖아요. 아까 뭐 행복감 조사 같은 거. 그런 걸 어떻게 의미 있게 발표시키고 이걸 또 평가랑 어떻게 연결하지? 이런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고민도 나왔고요. 아, 평가 연계 중요하죠. 네. 또 수학이나 미술 같은 다른 교과에는 이 기술들을 어떻게 좀 창의적으로 쓸 수 있을까? 이런 논의도 더 필요하다고 보셨어요. 정리를 좀 해보면 이번 참가 알록 분석은 하이러닝 같은 에듀테크가 잘 맞으면 학생 참여, 자기주도 학습, 또 협력관계 형성까지 이끌어내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네요. 맞습니다. 동시에 교사 역할도 이제 지식 전달자에서 맞춤형 학습 지원하는 조력자로 변하고 있다는 점도 확실해졌고요. 네, 가능성하고 또 실제 적용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질문, 고민들이 같이 나온 거죠. 네. 에듀테크의 잠재력을 보면서도 뭐 기능 활용이나 평가 연계 같은 현실적인 고민을 계속하시는 모습이 인상 깊습니다.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. 네. 기술이 앞으로 계속 발전할 텐데 우리는 어떻게 기술이 주는 학습의 효율성하고 또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경험해야 하는 정서적, 사회적 성장 사이에서 그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 나갈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분석 마무리하겠습니다.